24년도 12월부터 2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성장기를 담은 비포 애프터입니다. 다른 화실이나 미술학원을 몇 군데 다니시다가 기본기 위주로 더 익히고 싶으신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총 105회보다 조금 더 진행됐고요. 12월부터 1월까지 선연습, 그라데이션, 기초도형은 다른 영상에도 공통적으로 많이 다뤘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시범작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끈한 뼈 질감으로 첫작 들어가면서 시범 소묘를 하고 따라오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형태는 시점과 대상의 관계를 파악하여 눈높이와 투시, 주요축과 기울기를 설정하는 시점 파악을 진행한 후에 대상의 구조를 실루엣으로 단순화해서 위치와 방향을 표시하는 위치 확인까지 진행했습니다. 관련 강의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대상을 큰 면적 기준으로 중간 면적 단위로 나누면서 서로의 크기와 비례 관계를 비교하는 면적 비교 진행 후에 검토와 수정 과정을 반복하면서 형태, 비례, 위치, 관계의 정확도를 높여가는 면적 확인 과정까지 왔습니다. 광원의 방향과 형태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해서 빛과 그림자의 명도 차이를 설정하는 면분리 과정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판단하면서 각 면의 방향과 빛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배치해 나갑니다. 다음 과정을 위해 안배해 놓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주광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데 환경광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필요한 흔적을 조금씩 남기면서 진행합니다. 종이의 빈 공간을 흑연으로 채워서 표면을 균일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착색을 진행했고요. 전체적인 톤의 균형을 맞춘 뒤에 빛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작은 면을 중심으로 구조 표시를 해나갑니다. 빛을 받는 영역의 중간 단위의 면과 작은 단위의 면까지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중간 영역 톤에 집중시켜서 배치를 합니다. 밑작업에 비해 밝게 표시된 부분을 처음에 설정한 명도값으로 복원해주면서 큰 면을 정리하고 외곽 정리까지 하면서 1차 완성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학생이 첫 작업에 적용한 그림입니다. 학생 작업과 시범 작업은 각각 별도로 진행되었고 소묘를 처음 접하면 어둡게 칠한다, 선을 겹쳐서 해칭이나 격자식으로 표현한다, 터치를 쌓아서 묘사한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 그린다 같은 다양한 습관과 편견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러한 습관을 단순히 교정하는 데 그치기보다 먼저 그림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론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한 뒤에 실습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리를 이해할수록 특정한 표현 방식에 의존하는 비중은 줄어들고요. 대상과 상황에 맞춰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중요한 것은 정해진 방식대로 그리는 숙련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그려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짧은 털 질감의 동물로 고른 소재, 바다사자입니다. 위치 표시 및 확인, 면적 비교, 면적 확인 순으로 들어간 시범작이고요. 길게 중복되는 설명은 최대한 줄여서 리뷰할게요. 이 과정에서 색을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이라 크게 나누지 않고 빛과 구조 세팅으로 명도 배치 위주의 면분리 과정을 진행했어요. 환경을 파악하고 환경에 맞게 큰 면에서 중간면 단계까지 명도 확인해 주었고 면적은 점점 줄이면서 표시해 나갑니다. 점점 조각하듯이 깎아 나간다, 먼 곳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듯이 눈을 흐리게 떴다가 점점 선명하게 뜨듯이 만든다. 모두 비슷한 개념입니다. 톤 밸런스 한번 확인해 주고요. A&T 작업실 커리큘럼 체계에서 가장 시각적인 변화가 큰 구간입니다. 밑작업을 최대한 탄탄하게 만들고요. 세부 표현을 미루면서 아끼다가 빛을 받는 중간 크기 면부터 작은 크기 면까지 표시해 놓는 단계예요. 질감은 작은 면의 결합입니다. 털이 중첩되면서 층이 쌓이도록 표시하고요. 후반 단계에서 수염을 만들어줍니다. 밑작업 설정보다 밝게 표시된 부분 가라앉히고 외곽 정리도 들어가야 1차 완성도가 나오는데요. 한 장마다 점점 시범 과정을 줄여 나갈 겁니다. 이렇게 시범 과정을 학생이 따라오면서 그렸고요.
24년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25년도입니다. 연초에는 많이들 실수하죠. 두 번째 작에서 질감 표현이 잘 나오고 있지만 입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중요한 포인트에 시선을 충분히 유지하는 부분은 아직 더 연습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시질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긴털 질감 말갈기에 고요색의 어두운 흑마로 진행했고요. 위치 표시 및 확인하고 면적 비교 진행한 시범작입니다. 면적 확인 단계로 비례 교정 진행하고요. 형태 잡는 방식은 비율 계산해서 만드는 계측법으로 연습하고 도구 없이 눈으로 맞춰 그리는 목측법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소재의 경우 숙련자가 아니면 연필로 어두운 고유색을 먼저 배치하고 면 분리를 진행하기 어려워요. 빛과 면 방향 파악해서 명도를 배치하는 면 분리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어두운 고유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순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전체 착색 진행하면서 밑작업 만들었고요. 중간 면적에서 작은 면적으로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점점 작게 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감이 표시된 흔적을 따라서 명도와 모양의 정확도를 더 올려주고요. 톤 조절 한 차례 정도 거치면서 시범 마무리했습니다. 시범 과정 따라오면서 진행했고 숙련도가 늘지 않는 상태라 느낌 자체는 어설프지만 각 과정에 필요한 부분을 충실하게 채우고 넘어오면서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숙련도는 개인적인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손에 익히는 기술보다 그림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그것을 실제 작업으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쌓여야 비로소 한 방향의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법만 전달하고 그 방법이 성립하는 원리와 근거를 생략하며 특정한 상황에만 통하는 기술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뿌리가 되는 원리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곱슬털의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나눠져 있는 소재인 라마로 진행했고요. 위치 표시 및 확인과 면적 비교, 면적 확인을 동시에 진행한 형태의 시범작입니다. 대상의 고유색과 상대적인 명도 차이를 구분해서 설정하는 색 분리 먼저 진행했고요. 그 위에 면 분리 계획만 세워줬습니다. 착색을 가볍게 해주면서 질감 들어갈 준비해줬고요. 밑작업을 질감 결방향대로 진행을 해놓으면 착색을 조금 덜 진행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질감을 만드는 꿀팁이죠. 밝은 톤의 작은 면 안배에서 밑작업 살짝 어둡게 들어간 뒤에 빛받는 중간 단위의 면 크기 위주로 표시 남겨주었습니다. 어두운 면에서 환경광 영향 덜 받는 곳 위주로 중간 면적 배치했고요. 결과적으로 면이 한 단계 더 나눠지면서 구조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표시한 부분들 순환할 때 톤과 모양 정확도를 야금야금 올려주면서 전체 밸런스 한번 잡아줬고요. 끝까지 아껴둔 세부 표현 작은 면으로 표시하고 순환하면서 한번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밑작업 세팅 끝냈고요. 고유색에 의한 색 분리, 빛과 구조에 의한 면 분리 한 번씩 체크해주면서 톤 밸런스 챙기고 질감은 큰 면부터 중간 면, 작은 면 순으로 계속 점검해서 조금씩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아직 마감 처리는 안 됐고요. 여기서 시범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범 과정대로 위치 확인, 면적 비교, 면적 확인 동시에 진행하며 따라온 학생작 과정입니다. 이게 원리대로 능숙하게 배치되면 무드 페인팅 개념이 되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요약해서 색 분리, 면 분리로 나누었을 때 두 요소 정확도 올리면서 질감이 자리 잡을 위치 표시되었고 이렇게 학생 작업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작업의 시각적 완성도는 크게 향상됩니다. 그와 별개로 그림에 대한 이해도는 지속적으로 넓혀 가야 합니다. 이해도가 쌓일수록 작업의 기복이 줄어들고요. 정해진 방법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린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요. 학생작과 시범작을 비교해보면 숙련도에서 오는 차이 외에는 한눈에 보기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4개월 차예요. 체계와 방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에서 따로 그려오신 스밀로돈 스컬입니다. 기본 구조를 다듬기 위해서 과제로 선정한 소재고요. 밝고 어두움의 배치가 아직 입체 기반의 면 분리로 이어지진 않고 알록달록한 느낌이 중간중간 드네요. 초반에 비해 면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착색 능력은 훨씬 좋아진 상태고요. 이쪽 어두운 면이 비강 부분인데 반대쪽 눈으로 착각해서 진행되다가 교정 피드백 드리고
비강으로 수정되면서 마무리되었는데 그래도 아쉽습니다. 누군가는 반대쪽 눈으로 인식을 할 거고 그렇게 인식되게 그리면 좋지 않습니다. 마무리될 때는 열이면 열 비강으로 보이게끔 보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도가 올라가요. 가죽 질감 코뿔소 시범 진행했고요. 색 분리를 특별히 진행할 부분이 없어서 저번에 그렸던 흑마처럼 면 분리 후에 고유색을 찾아 나가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위치 표시 및 확인과 면적 비교, 면적 확인 동시에 진행하는 무드 페인팅 방식으로 형태를 잡으면서 중간 면적 배치까지 진행하는 시범이었습니다. 점점 세부적으로 나누었던 순서를 조금씩 합쳐가는 과정으로 변경하는데 한 번에 확 합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과정을 익히고 습득이 되면 합치기를 반복하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가죽 질감도 설명드렸고요. 시범을 적게 보여드리고 뒷과정을 설명으로 진행했더니 기존 작들에 비해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마무리되었죠. 언제까지나 시범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겪고 극복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작은 면을 잡아 나가면서 흔들린 큰 면의 안정적인 톤이 끝까지 복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뿔소의 몸통이 입체적으로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가죽 질감이 처음 접하면서 낯설다 보니까 포인트와 모양이 잘 안 잡히게 되고 그럴수록 더 집중해서 그리면 톤이 어두워져서 도드라지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모든 작은 면의 강도가 비슷해지면서 큰 구조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완벽하게 과정을 맞춰서 진행하기는 아직 무리고요. 경력에 비해 잘 나온 그림 안에서 개선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표치만큼 소화 못하는 것은 지금이나 먼 미래나 매 한 가지일 겁니다. 목표치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학생작과 시범작에서 무드 페인팅과 작은 면을 동시에 들어가면서 큰 구조가 살짝 흔들려 있는데 결국 복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기서 과정 끝냈더니 그대로 큰 구조면의 톤이 따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시범은 점점 줄이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비늘과 주름질감이 돋보이는 베타 물고기고요. 역시나 고유색 종류가 적은 단색이어서 흑마 코뿔소처럼 특별한 색 분리 없이 위치 표시 및 확인, 면적 비교, 면적 확인, 면 분리와 색 분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무드 페인팅 과정 시범으로 진행을 했어요. 기준점과 기준선을 생각하면서 배치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이 무드 페인팅 방식을 목축법의 후반 단계로 놓고 학생들이 여기까지 습득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지게끔 설계했습니다. 주름은 중간 크기의 면으로, 비늘은 작은 크기의 면이 배치될 수 있게 위치를 잡아놨어요. 더 작은 면으로 세부 표현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계속 계획과 배치, 확인, 보정, 순환을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범 진행했고요. 학생작은 배경까지 진행했고 코뿔소에서 나온 작은 면 표현이 강조되는 부분들을 줄이려 하다 보니까 비늘 질감이 조금 뭉개진 상태로 마무리되었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큰 면에서 점점 작은 면으로 들어갈수록 밑작업으로 진행된 큰 면이 흔들리고 큰 면을 다시 보정해주면 잡아놓은 작은 면이 흐려지거나 무너지는 반복이 일어납니다. 중첩해서 그려야 하는 재료들로 사실적으로 그릴 때는 대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정이 들어갈 때 흔적을 살짝 남기고 다시 보완하는 식으로 반복하면서 그 중첩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연습하면서 작은 면이 모여서 질감, 작은 구조가 되는 단계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현재는 과도기라고 보면 됩니다. 코뿔소보다는 큰 면의 분리가 잘 되어 있지만 작은 면의 분리는 흔들려 있는 상태죠. 동물 소재는 마무리하고 석고 질감으로 다비드 골랐어요. 시범 없이 진행된 학생작입니다. 과정마다 시간마다 계속 피드백 드린 것을 따로 메모하시면서 수정했고요. 이 메모는 방법적인 부분들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나 개념에서 이론으로, 원리에서 계획으로, 방법에서 표현으로 큰 카테고리부터 점점 작게 나누어 가야 목표를 잃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배운 지 6개월 차에 이 정도 완성도며 커리큘럼이 잘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끈하고 밝은 재질을 그릴 때 면분리 체계가 더 확실해야 하거든요. 작은 면보다 큰 면과 중간 면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작은 구조 질감보다 큰 구조 뼈대의 비중이
높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루엣으로 잘 묶어서 처리한 후에 그 기준 안에서 세부 표현이 배치되어야 하고요. 면 각도마다 빛받는 양을 일관적이게 조절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인물화 전 단계의 소재인 만큼 형태의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사전, 회부학 지식 등이 일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정신없게 진행이 되죠. 첫 조각상은 그리고 나면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현재 가진 능력치에서 고점을 한번 찍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넘어갑니다. 형태는 조금 더 점검해봐야 되고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개인 노력하에 따라서 여러 소재로 다작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무드 페인팅으로 인물화 시범 진행했고요. 이번 시범은 면적 확인 단계에서 인물화를 설명하기 위한 포인트를 의도적으로 앞순서로 빼서 표시해 놓은 과정입니다. 면 분리 과정을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색 분리도 확실히 진행 안 된 상태고요. 눈, 코, 입, 두상, 머리카락, 쇄골, 어깨, 가슴까지 가이드용으로 진행 계획만 짠 시범작입니다. 학생 첫 인물화 마무리되었고요. 인물을 연습할 때는 웬만하면 좋아하는 대상을 소재로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특징 포인트를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원리대로 이미지를 맞출 수는 있어도 하나의 정지된 화면만 본 상황과 많은 장면들을 봐온 상황은 시작점이 크게 달라져요. 좋아하는 가수로 소재를 정하셨는데 화질이 낮은 자료밖에 구할 수가 없어서 포인트 잡을 때 많은 가공을 거쳤습니다. 색 분리부터 면 분리까지 잘 진행되었고 톤 조절과 밸런스는 더 잡혀야 합니다. 세부 표현에서 경직되는 부분들 위에 자연스러움 얹어야 되고요. 입체 구조와 시각 포인트 비중이 잘 안 맞을 때 이런 경직이 일어나죠. 시범작에서 잡아놓은 큰 설계대로 차곡차곡 진행된 상태입니다. 기초소묘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과정은 제가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시범이나 피드백으로 대체했습니다. 순서를 잘 맞춰서 원리를 기반으로 이해도를 늘려간다면 혼자서도 한 작을 충분히 끌어나가면서 완성도까지 올릴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할 수 있어요. 다음 작부터는 기초 소묘 커리큘럼이 마무리된 뒤에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작업실에 올 때마다 피드백 받는 식으로 완성된 그림입니다. 피부 질감을 더 만들어보기 위해서 작년에 배우로 소재 진행했고요. 전작에서 아쉬웠던 얼굴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머리카락, 이마, 눈가, 입가, 목주름을 포인트 위주로 계획하고 표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잔주름이나 모공까지는 아직 어려워하는 상태고요. 면을 한 단계 더 줄여나갈수록 배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습득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오래 붙잡고 있어도 해결하기 힘든 점은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작은 면적을 표현할수록 톤 밸런스가 크게 흔들려요. 큰 구조를 유지하면서 작게 잡아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옷은 큰 면을 설정한 뒤에 그 굴곡에 맞게 무늬 배치했고요. 복잡한 체크 무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정까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굵기와 간격이 맞게 배치해 놓기 까다로워 보이죠? 실제로도 까다롭습니다. 근데 한번 설정되면 고유색대로 면 분리 위에 톤 조절을 해주면 돼서 비교적 수월하게 풀릴 수 있어요. 어렵긴 하죠. 배우면 쉬운데 배워도 어려운데 모공에 비해 난이도는 낮지만 시각적인 효과는 큰 편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확도 위주의 객관적인 연습을 해왔다면 서서히 주관적인 생각을 얹어주는 작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객관적인 그림은 정확할 수 있지만 경직되어 보일 수 있고요. 주관적인 그림은 자유롭지만 부정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두 특성을 섞어서 정확도 위에 자연스러움을 얹어주는 거예요. 기본기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야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비늘 소재에서 베타를 고르고 잠시 미뤘던 뱀 소재입니다. 색 분리, 면 분리 점점 작은 면으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비늘이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입체감이 또렷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체크무늬 그릴 때처럼 배치하면 완성도가 크게 올라가 보여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가 완성이 아니라 밑작업 과정으로 놔야 합니다. 비늘 하나하나 모양 맞추고 비늘끼리 서로 겹쳐서 벌어지는 얇은 틈, 비늘마다 섞여있는 고유색까지 다 잡아내다 보면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죠. 얼굴 부분은 규칙적인 비늘이 아니라서 더 복잡합니다. 작은 돌기, 결절, 과립형 비늘 등 혼합이 돼 있어서 작은 입체감을 만들고 유지하면서 전체 면 분리가 되려면
지금 레벨에서 몇 단계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까마득하죠. 옵션 부분에서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고요. A&T 작업실 다니면서 그린 마지막 소묘작입니다. 기초 소묘 커리큘럼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고 디지털 페인팅으로 재료 바꿔서 진행한 것도 리뷰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페인팅도 장르와 방식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소묘에서 수작업 페인팅, 유화나 수채화 아크릴 등으로 넘어갈 때 색 체계를 빠르게 익히는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펜 타블렛과 포토샵을 도구로 활용을 하는데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15분 정도면 포토샵 단축키부터 툴 사용 방법하고 펜 타블렛 사용 방식까지 적응하게 만들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숙련도는 계속 올려나가면 되고요. 디지털 페인팅은 레이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간 시범이 중구난방이라서 뺐습니다. 학생작 과정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색채를 익히는 목적으로 첫 번째 큐브 소재 진행했고요. 디지털 페인팅을 처음 접하는 단계라 작업 과정이나 표현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각 면을 가로와 세로로 균일하게 3분할해서 총 9등분하는 방식을 적용했고요. 형태와 내부 구조를 함께 계획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스케치예요. 시점을 파악한 뒤에 투시와 기울기 조정하고 각 요소의 위치를 표시해서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페인팅은 화면을 자유롭게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유리하죠. 선을 깔끔하게 따주는 3차 스케치 진행했고요. 큐브 특성에 맞게 굵은 선과 중간 선으로 특징 잡아놨어요. 오른쪽 면의 투시가 조금 흔들려 보이네요. 밑작업 위치 잘 잡아놔도 선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지면 금방 실수할 수 있습니다. 투시를 바로 잡은 뒤에 색 분리 들어갔습니다. 화면 안에서 대상을 배치할 때 실제 팔레트에 물감을 짜놓듯 각 색을 먼저 배치하고 색채를 구분하면서 조정하는 체계를 적용했고요. 이 원리에 따라 진행된 과정작입니다. 색 분리가 진행된 상태예요. 보통 카툰이나 애니메이션이나 팝아트 등의 장르처럼 고유색 위주의 배치로 밑작업을 진행합니다. 제 예전 강의들 보면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면 분리 진행했고요. 소프트 라이트 환경이라서 대비가 커 보이지 않는데 색채 하나 잡고 관찰해보면 면 분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면 분리에는 크게 3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3가지를 연습해보고 그중 1가지 방법을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큐브의 검은색 외곽선 역시 한 단계 더 세분화하면서 하이라이트 하단 그림자 배치하면서 입체감 구성했고요. 이렇게 첫 번째 디지털 페인팅 마무리하면서 디지털 도구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색채를 다루는 기초적인 감각까지 연습했습니다. 어스톤 계열의 소재로 색을 골라서 1차 스케치 진행한 상태입니다. 정확도 목적으로 계측법 활용하면서 위치 표시 및 확인해 놓은 첫 번째 레이어고요. 목적에 따라서 느낌을 더 살려 그릴 수도 있겠지만 정확도 기반이 확실해야 느낌도 설득력 있게 살릴 수 있어요. 2차 스케치로 선 따기입니다. 소묘 커리큘럼에서 선을 빼고 면 위주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선 사용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경험 문제, 방법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틈틈이 선 연습을 해주면서 장르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이것도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색 분리로 고유색 배치 들어가는데 배경이 있는 소재를 그릴 때는 무조건 배경부터 배치합니다. 배경이 곧 환경을 대변하기 때문에 대상이 가진 고유색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환경 설정이 켜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대상에도 고유색 배치했고요. 역시나 느낌은 배제하고 더 알맞는 색채 찾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많이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혼자 그릴 때는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일 겁니다. 면 분리 과정으로 빛을 받는 면, 빛을 등지는 면에 대한 명도 차이를 각 고유색 기반에서 잡아 나갑니다. 색채가 많을수록 색 분리에서 면 분리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 반대로 진행하면 색채를 체계적으로 잡아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디지털로는 명도 작업하고 레이어 특성 이용해서 색채 입히는 글레이징 방법이 있지만 색채 연습 방식으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차 블렌딩 과정이고요. 경계면을 각도에 맞게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질감이 없는 매끈한 면에 피규어처럼 입체감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면을 중간 단계에서 작은 단계로 나누어 주면서 작은 면 표시 진행했고요. 모든 단계와 과정은 언제나 전 과정을 기반 삼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정을 맞추는 방식과 원리의 공들인 커리큘럼으로 익히게 되죠. 2차 블렌딩 및 배경까지 펴 발라주면서 1차 완성도의 그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차, 2차식으로 나누는 것들은 각 과정마다 요구하는 정확도 기준으로 나눕니다. 똑같이 그리는 것이 정확도가 아니라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남겼는지에 따라서 정하고 모자란 과정은 순환하면서 채워나갑니다. 두 번째 페인팅 작이었고요. 해가 거의 지거나 진 직후 푸른색 무채색이 강해지는 시간대 트와일라이트 톤 바다 소재로 1차 스케치 위치 표시 및 확인 진행했어요. 2차 스케치로 선따기 기반의 드로잉 과정으로 전환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선을 깔끔하게 따는 작업을 병행해서 선의 강약까지 넣어보는 과정입니다.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능숙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개념 익히는 시간이죠. 색 분리로 배경 진행했습니다. 스케치 레이어는 상단으로 올려서 필요할 때 키거나 확인하면서 그려나갑니다. 하늘과 바다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고유색 영역에 변화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큰 면에서 중간면 단위까지 고유색 넣고 태양광과 천공광의 수면 반사 영역, 물결 구조를 파악한 면분리 표시까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복잡하죠? 풍경에서 면분리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라 생각하면서 포인트를 제외한 부분 최대한 요약하고 단색으로 나눠갑니다. 구름, 석양빛, 석양 반사도 추가 표시 넣었고요. 갑자기 작은 구조로 진행되지 않게 전 과정에서 한 단계씩만 줄여나가는 과정을 가져가는데 눈에 보이고 그리고 싶은 부분을 참아내는 것 또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그리는 만큼 어렵습니다. 순서를 왜 맞춰서 그려야 하는지 확실히 깨닫기 전까지는 손이 먼저 나가고 감으로 그리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1차 블렌딩 하면서 그동안 뒤로 미뤘던 세부 표현 작은 면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나왔던 단계들을 한 번씩 점검하고 보정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특히 색채 조정에 집중해서 장면을 만들어 나갑니다. 2차 블렌딩 및 1차 완성입니다. 실제 정보량을 다 담지 못했지만 그림으로 처음 계획한 만큼 진행되었고요. 이 기반이면 순환하면서 더 입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아직 집중도가 고르게 분산되거나 포인트가 확실하게 잡힌 상태는 아니거든요. 소묘 기반과 호환되는 커리큘럼으로 페인팅을 연결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세 번째 진행했던 페인팅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데? 다양한 색채를 연습하기 위해서 정물 소재 선정했습니다. 1차 스케치에서 위치 표시 및 확인 들어갔고 가로 세로 축은 그리드가 아니라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포토샵 기능으로 수직 수평 길게 기준선을 넣어 놓은 거예요. 소묘 커리큘럼 중후반부터 형태는 계속 목축법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정보가 많아서 2차 스케치는 다시 선따기로 진행했고요. 형태를 깔끔하게 정돈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음 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좋은 과정은 다음 과정에 안배가 되어야 하거든요. 배경색이 어두울 때 레이어를 상단에 올리면 스케치가 안 보이거든요. 컨트롤 I 색상 반전 기능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경 개체 순으로 색 분리 진행되었고 고유색을 정할 때 기준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과정 효율로 접근해서 한 영역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색상으로 지정했어요. 원리적으로는 빛의 색을 제외한 대상의 반사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고유색을 판단합니다.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채도로 설정하는 경우들은 대상의 고유색과 색채 관계가 왜곡되는 오류입니다. 면분리 진행되었고요. 구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씩 검토하면서 조정한 상태예요. 원리를 그리는 방식으로 변환한 상태고 이 과정을 통해 그림 이해도를 크게 늘려 나갑니다. 1차 블렌딩 작업으로 피규어화를 시키는데 아직 입체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건 전 과정 면분리가 조금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의 문제는 모두 전 과정에서 밀려오는 겁니다. 작은 단위의 면으로 한 번씩 더 순환하면서 색채 맞춰주고요. 면분리 안에서도 후순위에 있는 반사광을 넣어 주었습니다. 전체 질감과 표면 반사를 더 부각시키면서 1차 완성 만들었고요. 여기서 순환하면 더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순환이라는 말이 쉬운 거고
현재 한계치로 느껴져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연필 소묘보다는 도구 특성상 작은 면적을 표현하면서도 큰 면적이 덜 무너지고 복원하기도 수월한데 그 한 단위를 줄이면서 들어가려면 이 방식이 제대로 정착된 상태여야 되거든요. 토대가 잡혀야 다음 층을 올릴 수 있는 개념과도 같아요. 아쉽지만 정말 끝냈고요. 계속 아쉽다고 하네. 조명 색채를 활용한 도시의 부분 장면을 소재로 선정했고 인공물은 시점 파악 및 투시 적용이 훨씬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어색함 없이 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은 서로 같은 각도를 향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투시축을 잡아내는데 굉장히 집중해야 합니다. 위치 표시 및 확인 작업 거쳤습니다. 대상과 조명 색상을 합산해서 색 분리 작업 진행했고요. 이후 과정이 모두 이 설정된 색상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색채를 신중하게 골라서 배치했습니다. 중간 단위 면에 색 분리 및 면 분리가 조금씩 섞여 들어갔어요. 환경에 설정할 것이 많아지면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복잡한 환경일수록 완벽하게 과정을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상황에 맞게 조금은 섞여도 되지만 그 상황이라는 것은 복잡한 환경을 정리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과정을 고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과정이 진행되기 더 편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형태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투시선을 다시 설정하고 메쉬 형태로 공간 확인했어요. 내리막길에 반지하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형태와 공간 관계가 더욱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내리막길의 진행 방향은 경사에 따라 소실점이 눈높이보다 아래에 형성되도록 설정해야 되죠. 조명 색상을 추가로 설정하면서 물체의 고유색과 조면 색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기본 구체를 통해 분석하고 정리했어요. 전체적인 색채 관계가 안정적으로 설정되면 작은 면 단위까지 단계적으로 세분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점 앞부분 계단과 간판 위주로 면분리 더 진행되었고요. 이 그림은 환경 설정이 복잡한 관계로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아쉽지만 여기서 중도 하차하고 다음 작으로 넘어갔어요. 1년 넘게 A&T 작업실 다니면서 유일하게 완성하지 못한 그림이죠. 디지털 작업은 언제라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으니 언젠가 집에서라도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디지털 페인팅 작입니다. 1차 스케치에서 위치 표시 및 확인 진행했고 2차 스케치에서 드로잉 작업했어요. 1년 반 동안 드로잉은 두세 번밖에 경험이 없는 상태죠. 이론의 변환으로 방법을 만들고 느낌은 그 방법이 정착되면서 숙련도로 만들어 나갑니다. 느낌이 잘 안 나도 방향이 맞으면 꾸준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색분리, 면분리 같이 진행된 상태고 이런 면의 배치 영역이나 색상 계열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다른 장르로 확장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말이 쉬운 건데 최소한 물꼬는 트인 거죠. 현재는 사실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렌딩 과정 진행하면서 색 분리, 면 분리 정확도 더 올리고 작은 면적까지 표시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는 순서를 조금씩 합치고 있는데 개념이 흐트러질 것 같으면 다시 분리해서 따로 연습해 줘야 합니다. 메쉬 형태로 구조 확인하면서 실제로 만지듯이 그려 나갑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만들어 나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작은 면적 만들면서 큰 구조가 흔들릴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보면서 기초 봉사를 다시 쌓아 올립니다. 수염과 포인트까지 살려주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색분리, 면분리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어색함이 적어 보이지만 정확도를 올려야 하는 시작점인 상태죠. 작은 면적 더 추가해서 디테일도 올려야 하고요. 페인팅 6작 진행하면서 이제 막 시작점에 서게 된 상태죠. 다음은 다시 수작업으로 유화를 진행했습니다. 과정작을 못 찍었고 1차 완성된 사과 유화입니다. 유화 오일 종류와 브러쉬 사용법, 기타 재료 세팅과 조색 방법 등을 빠르게 익혀보고요. 체험 형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소묘와 디지털 페인팅으로 원리, 이론, 그리는 방식, 색상 체계 등을 익혔어도 온전히 적용되지 않죠. 재료 특성에 따라서 그 순서를 다시 조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재료에 대한 숙련도도 따로 올려줘야 합니다. 화이트 사용 방식이나 유화식 블렌딩, 그림자 처리, 정보량에 의한 표현 강도 조절, 입체 부각, 외곽 정리 등 아직 보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1년 6개월간의 커리큘럼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소묘,
디지털 페인팅, 유화 성장 과정을 보았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렵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볍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그려내기까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구상미술에 대한 여러 편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 역시 직접 경험해보면서 단순히 대상을 따라 그리는 방식만으로 그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깊어지지 않았고 일정 부분에서는 숙련도만 높아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나 그리드를 이용해 형태를 옮기는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결과물을 완성하는 데에는 분명한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향상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죠. 더 중요한 문제는 기본기라는 개념 자체를 지나치게 좁은 범위로 정의하는 경우예요. 기본기는 단계별로 습득하고 종료되는 개별 기술이 아니라 모든 표현 능력을 지지하는 기초 역량입니다. 특정 과정을 통과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전반의 정확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요소죠. 소묘를 잘하게 되었다고 해서 다른 장르나 재료에 대한 능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여러 장르와 재료를 경험하면서 각각의 분야에는 고유한 규칙과 도구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관찰하면서 판단해야 할 핵심 지점도 매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그리는 순서와 접근 방식 역시 장르와 재료에 맞춰서 달라져야 했습니다. 색상 체계를 이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색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재료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재료마다 발색과 혼색의 방식이 다르고 그 차이를 실제 작업에서 체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막히고 이전에 쌓아온 능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죠. 그 한계를 직접 마주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시 극복하는 과정을 경험하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추측이나 회피를 통해서 만들어낸 설명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말은 가벼운 이해에서 나오고 가벼운 이해는 가벼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경험을 거친 사람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어디까지가 자신의 경험 범위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지식의 깊이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용어를 알고 있는가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마주했고 어디에서 막혔으며 그것을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해결했는지가 그 사람의 이해 수준을 드러냅니다. 개인마다 속도와 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성장의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일정 경험 지점에 도달한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상대를 알아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야 너도? 나도. 반대로 어설프게 전문가의 위치를 흉내내는 사람이 쉽게 드러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한참 전에 통과한 길의 초입에서 전문가인 척 신용한다고 해서 그 과정을 실제로 겪어온 사람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무언가 하나를 제대로 해본 경험, 그리고 다양한 것을 직접 경험해본 과정, 결국 자신의 한계를 한 번씩 넘어보는 성장으로 이어지죠. 이런 경험이 축적될수록 새로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에도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큼이나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ANT 작업실을 거쳐가는 분들이 그림을 완성하는 기술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까지 함께 가져갔으면 합니다. 혼자 그림을 그리게 된 이후에도 이러한 태도를 잃지 않았으면 하고요. 눈앞의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부딪혀보고 한계를 확인하면서 진중하고 꾸준하게 작업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비포 애프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영상도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그림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작업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시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너무 잘 나오고 있죠? 부담되는데 이거 끝까지 업로드 할 테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